네, 함수는 어떤 구간에서는 증가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구간에서는 감소를 하기도 하죠.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증가를 했다가 a에서 b까지는 감소, 그 다음에 b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는 다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어떤 함수가 증가하는 구간, 그 다음에 감소하는 구간을 알고자 할 때 도함수를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증가함수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xab에 대해서 b가 a보다 클 때 b에 대한 함수값 fb가 a에 대한 함수값 fa보다 크다면 fx는 이 구간에서 증가하는 함수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내용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왼쪽에서 오른쪽 위를 향하는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함수값이 점점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함수값이 작아지는 경우가 없고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바로 이런 구간에서 이 함수는 뭐다? 증가하는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이 a하고 b를 어디에다가 잡는다고 할지라도 b에 대한 함수값이 a에 대한 함수값보다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구간 전체에서 x가 커질 때 y가 커지면 이 함수를 이 구간 전체에서 증가하는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증가 함수에 대한 정의를 이용해서 어떤 함수가 증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보이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이라는 함수가 0 이상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 0 이상인 x값 두 개 ab에 대해서 b가 a보다 클 때 fb가 fa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fb는 여기다 b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b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fa는 a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fb에서 fa를 뺀 게 0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이 함수는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네, 증가 함수가 되는 것이죠.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b 플러스 a, 그 다음에 b 빼기 a가 되죠. 자, 이 a하고 b는 모두 다 0 이상의 값이죠. 만약에 a가 0이라고 할지라도 b는 양수죠. 0보다 큰 양수이기 때문에 b 더하기 a는 무조건 양수.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a도 양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양수 두 개를 곱한 거니까 0보다 클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따라서 x의 제곱은 0 이상에서 바로 뭐가 된다? 네, 증가 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감소 함수도 마찬가지죠. 어떤 구간에 속해 있는 임의의 원소 a하고 b에 대해서 x는 이렇게 커졌는데 함수값은 오히려 작아졌다. 이때 우리는 fx를 이 구간에서 감소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바로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것이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면 이 구간에 속해 있는 어떤 a하고 b를 잡는다고 할지라도 이 b에 대한 함수값은 a에 대한 함수값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면 이 구간에 어떤 두 점을 잡는다고 할지라도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면 이 구간 전체에서 이 함수는 감소하는 함수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도함수를 이용해서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먼저 그려놨는데요. 지금 첫 번째 그려져 있는 그래프는 증가하는 함수의 그래프고 두 번째 그래프는 감소하는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지금 이 증가하는 함수 그래프 위에 어떤 점 하나를 선택을 했고 그 점의 x를 그냥 a라고 해 봅시다. 그리고 이 점을 확대한 그림을 위에다 그려놨습니다.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 점이 바로 요 초록색 점, 작은 점을 확대해 놓은 그림이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큰 동그라미는 바로 연속하는 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감소하는 이 그래프 위에 점 하나, 초록색 점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 점의 x를 a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점을 확대를 해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또 표시를 했고,
그 옆에 그려져 있는 이 부분의 점은 바로 연속하는 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한 원활한 설명을 위해서 약속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큰 초록색 원은 바로 이 점을 확대해 놓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원 안에 지금 원이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이 큰 원을 원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점이죠, 점. 요 놈을 확대한 점, 이걸 원자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있는 이 작은 원을 이 원자 안에 들어있는 핵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랬을 때 핵이 순간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점 안에서, 원자 안에서 핵이 순간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한 선을 반듯하게 이렇게 긋게 되면 이 선이 바로 이제 화살표를 연장한 선이 바로 이 점에서의 접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로 이 A라는 점을 확대해서 봤더니 바로 핵이 위쪽으로 향하면서 접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바로 A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양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바로 X라는 곳에서 이 함수는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미분계수가 A라는 점에서 미분계수가 양수이면 바로 그 점에서 함수가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 점을 확대한 것이 이거고, 즉 이 원자 안에 핵이 있는데 핵이 밑에 방향으로 순간적으로 이동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바로 이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를 쭉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되면 그 연장선이 바로 이 A라는 점에서 접해 있는 접선이 되는 거고, 그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입니다. 그래서 A에서의 미분계수는 음수가 되고, 이때 우리는 X는 A에서 이 함수는 바로 감소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떤 점에서 그 미분계수가 양수다 라고 해서 증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그 다음 점이 지금 현재 이 점보다 그 다음 점, 연속하는 점이 더 위로 향하면서 찍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이 음수라는 얘기는 그 다음 점이, 연속하는 점이 지금 현재 이 점보다 아래쪽으로 찍혀 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함수를 구해서 미분계수를 구해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것도 있었잖아요. 자,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이 부분에서 쭉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지금 요 점을 하나 찍고 다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요 점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데, 핵이 위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바로 접선을 쭉 연장을 해서 긋게 되면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나오죠? 네, 0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일 때는 그 다음 점이 옆으로 찍힌다는 의미는 아니고 위로 찍힐지 아니면 옆으로 찍힐지 아래로 찍힐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점이 위로 찍히느냐 아니면 아래로 찍히느냐는 그 다음 점에서 핵이 이동하는 방향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핵이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면 이 동그란 점이 바로 옆으로 이렇게 찍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그 다음 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서 얘는 그 다음 점이 바로 이제 증가를 한 것도 아니고 감소를 한 것도 아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 그려 놓은 것처럼 색깔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그려 놓은 것처럼 핵이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바로 요 점이 그 전의 점 X는 A에서 찍혀 있는 점보다 위로 이렇게 향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핵이 밑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면 바로 요 점 있죠? 그 다음 연속하는 점은 지금 현재 점보다 약간 아래쪽으로 찍히게 되죠. 자, 이때는 바로 감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결론은 바로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 다시 말하면 미분계수가 0일 때는 그 다음 점이 옆으로 찍힐지 위로 찍힐지 아래로 찍힐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즉 순간 변화율이 양수일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점은 위로 찍힌다.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반드시 밑으로 찍힌다. 자, 그렇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에서는 그 다음 점이 위로 찍힐 수도 있고 옆으로 찍힐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찍힐 수도 있다. 그래서 판단 불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는 모든 점에서 미분계수가 0보다 크니까 계속 증가 상태에 있는 것이고, 자,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0보다 커서 증가 상태에 있다면 그 다음 점은 바로 위쪽에 찍히게 될 것이다. 근데 얘도 증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점도 위로 찍히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x에서 증가 상태에 놓이게 되면 구간 전체에서도 어떻게 되죠? 네, 계속 점이 위쪽으로 향하면서 찍히게 되니까 당연히 무슨 함수가 된다? 증가 함수가 된다. 자, 감소 함수도 마찬가지죠. 모든 점에서 감소 상태에 있다면 계속 아래쪽으로만 점이 찍히니까 구간 전체에서 바로 감소하는 함수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증가하는 함수인데요. 지금 이 부분, 이 초록색 점을 확대한 게 바로 요 큰 초록색 원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옆에 점이 이렇게 찍혀 있고, 그 다음에 요 옆에 점 있죠? 요 옆에 점하고 옆에 점, 요것을 확대하면 이렇게 되고, 이걸 하나 더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 여기 요렇게 하나 그려지고, 그 다음에가 이쪽이 이렇게 점이 이제 연결이 점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x는 a에 해당하는 점은 요 초록색 원이고, 그 다음에 그 왼쪽에 연속하고 있는 점은 바로 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요 오른쪽에 연속하는 점은 얘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높이를 보면 지금 요 점은 이 점보다 분명히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점은 바로 요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그 접선을 그려서, 즉 순간 변화율로 표현을 하면 지금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고 얘도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순간 변화율이 다 양수여서 계속 증가를 해 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이후에도 계속 양수니까 계속 증가를 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됐고,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 바로 오른쪽에서는 또 증가, 왼쪽에서도 또 증가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분을 갖다가 확대를 해 보면 바로 이 점에 대한 함수값보다 얘가 커졌고, 그 다음에 이 점의 함수값이 이 점에 해당하는 함수값보다 더 커진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바로 x가 커짐에 따라서 y도 커졌다. x가 커짐에 따라서 y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결국은 뭐가 된다? 증가 함수가 된다. 증가 함수의 정의를 그대로 만족을 하고 있는 그래프잖아요. 자, 그렇지만 증가 함수라고 해서 모든 점에서 꼭 증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이런 그림처럼, 이런 그래프처럼 어떤 점에서는 바로 이 증가 상태가 아닌 경우도 있더라. 자, f'a가 0이란 얘기는, 미분계수가 0이란 얘기는 증가 상태도 아니고 감소 상태도 아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구간 전체에서는 증가 함수가 되더라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줘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설명한 내용을 정리를 좀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면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어떤 구간의 모든 x에 대해서, 자, 어떤 구간을 뭐 대충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바로 f'x 도함수의 값이 0보다 크다면, 다시 말하면 모든 x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면 계속 점은 위로 향하면서 찍혔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 fx는 뭐가 된다? 증가 함수가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감소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어떤 구간의 모든 x에 대해서, 즉 이 x, 이쪽 x, 어떤 x에 대해서도 감소 상태에 있었다면 그 점들은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찍혀 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fx는 당연히 뭐가 된다? 감소 함수가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지만 어떤 구간에서 함수가 증가 함수이면 f'x가, 즉 미분계수 또는 도함수의 값이 무조건 0보다 큰 것은 아니더라. 자, 이것은 아까도 얘기를 좀 전에 설명한 거였죠.
자, 증가 함수는 f'x가 0보다 큰 경우도 있지만 f'x가 0보다 크거나 0인 곳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증가 함수이면 f'x가 0보다 크다라는 이 명제는 바로 거짓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는 거짓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증가 함수이면, 어떤 구간에서 증가 함수이면 그 구간의 모든 x에 대해서 바로 이 도함수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등호를 넣어서 이렇게 써야 됩니다. 감소함수도 마찬가지죠. 어떤 구간에서 감소함수이면 바로 이 f'x가 항상 감소 상태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감소 상태도 아니고 증가 상태도 아닌, 즉 f'x의 값이 0인 곳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f'x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반드시 주의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써야 되는 이유가, 지금 fx가 x의 세제곱이라고 한다면 x의 세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f'x를 한번 미분을 해볼까요? 미분을 하게 되면은 f'x는 바로 3x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여기 x가 0이면 바로 이 미분계수가 0이 되죠. 즉 여기가 x가 0인데 0에서의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놈을 이제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면, 지금 이 0이라는 곳에서 이 원자의 핵이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접선이 이렇게 그려져서 미분계수가 0이죠. 그렇지만 그 다음 점에서는, 그 다음 점을 이렇게 표현하면 핵이 위로 향하고,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점에서도 핵이 위로 향했기 때문에 바로 이 점은, 요 점은 이 점보다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요 점은 이 점보다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이 점의 x를 a라고 하면, 그 다음에 얘로부터 충분히 작은 양수 h에 대해서 a 플러스 h라고 쓸 수 있고, 얘는 a 마이너스 h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값 a 플러스 h에 대한 세제곱이 a에 대한 세제곱보다는 분명히 크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h에 대한 세제곱의 값이 a에 대한 세제곱값보다는 작죠. 그래서 이것은 그 증가 함수의 정의를 그대로 만족을 하게 됩니다.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이 존재한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그 점의 좌우에 찍혀 있는 점의 함수값은 지금 얘는 더 크고 얘는 더 작기 때문에 바로 증가 함수의 정의를 그대로 만족한다. 자, 어쨌든 간에 어떤 함수가 증가 함수라고 해서 모든 점에서 증가 상태에 있었던 건 아니다. 증가 상태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그래프도 있지만, 어떤 점에서는 증가 상태도 아니고 감소 상태도 아닌,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을 포함하는 그런 그래프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런 그래프도 어쨌든 증가하는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을 하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만 한 그래프고요, 얘는 계속 감소만 한 그래프고, 얘는 이렇게 쭉 계속 증가 상태로 오다가 여기에서는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닌 미분계수가 0인 곳이 존재했다가 다시 계속 증가 상태에 있는 그런 그래프고, 그 다음에는 계속 감소를 하다가 접선의 기울기 도함수의 값이 0인 곳이 한번 딱 나타났다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렇게 감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증가함수고, 지금 이런 경우도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증가함수인데, 이런 증가함수는 모든 x에서 증가 상태에 있었고, 이런 증가함수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는 전부 다 증가 상태지만 지금 증가도 아니고 감소 상태도 아닌 점이 하나 존재하는 경우죠. 그렇지만 이것도 어쨌든 증가함수가 된다. 감소함수도 마찬가지죠. 계속 감소만 해온 이런 함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 감소 상태에 있다가 이제 감소도 아니고 증가 상태도 아닌 곳이 한번 존재했다가 그 이후로는 계속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도 있을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4가지를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하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커다란 혼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끝으로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구간에 속해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도함수의 값이 0보다 크면 증가함수이다. 자, 그러면 모든 점에서 증가 상태에 있으니까 점이 계속 이렇게 위로만 지켜나가는 이러한 그래프가 돼서 얘는 증가함수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명제는 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fx가 증가함수라면
그래프는 이렇게 계속 증가만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계속 증가하다가 증가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감소도 아닌 그런 상태에 있는 점이 하나 존재했다가 다시 증가로 이렇게 올라서는 이런 그래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fx가 증가 함수라는 것은 이런 그래프로 그려질 수도 있고 이런 그래프로도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도함수의 값이 무조건 0보다 크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 0인 곳을,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을 포함하는 증가함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다가 등호를 넣어 주어야만 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등호가 있지 않으면 뭐가 되죠? 이 명제는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정리한 게 이건데, fx가 증가 함수라면 f'x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그래프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 다음에 fx가 무슨 함수라면, 감소함수라면 도함수의 값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만 한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바로 증가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감소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연습 문제 한 3문제 정도 풀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증감을 조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증감을 조사해라 라는 얘기는 어떤 구간에서 증가하고 어떤 구간에서 감소하느냐, 이것을 조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함수를 이용해서 증감을 조사를 해 봅시다. 자, 3차 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이렇게 이제 구해 보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죠. 그래서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립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을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바로 이제 3x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한번 써볼까요? 네, 3x에 x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x절편 0하고 2를 여기다 2개 찍고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도함수가 우리한테 주는 정보는 뭐냐? 바로 0일 때 0보다 작은 곳에서는 뭐예요? 도함수의 값이 미분계수가 플러스죠. 그래서 원래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바로 여기 x의 값이 0보다 이렇게 작거나 같은 곳에서는 바로 뭐하고 있었다? 증가를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모든 점에서 증가 상태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증가해 오다가 바로 이제 이 0에서의 그 도함수 값, 즉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잖아요. 0.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접선의 길이가 0인 곳이 한번 존재하고, 그런 점이, 그 다음에 0에서부터 2까지는 도함수의 값이 음수죠. 바로 요거의 의미가 뭡니까? 자, 원래 함수는 0에서 2 사이에서 바로 뭘 하고 있다? 감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쭉 감소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2보다 큰 쪽에서는 바로 또 도함수의 값이 양수니까 다시 뭘 하게 된다? 증가를 하게 된다. 도함수의 값이 양수라는 얘기는 모든 점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 그죠? 그러니까 증가 상태에 있으니까 그 다음 점들이 계속 위로만 찍혀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바로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함수를 이용해서, 도함수의 함수값을 이용해서 증가하냐 감소하냐 증가하냐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범위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래 3차 함수의 그래프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곳 또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는 바로 증가하는 함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0에서부터 2까지 이 사이에서는 바로 감소를 하게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지금 fx가 3차식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이제 증감을 조사하기 위해서 도함수를 먼저 구합니다. 도함수를 구하면 3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0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고쳐봤더니 3x 플러스 2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지금 꼭지점은 마이너스 2,0이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이제 그려지게 되겠죠. 도함수의 값이 마이너스 2에서는 0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에서는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즉 승감 면허율이 0이다. 다시 말하면은 증가 상태도 아니고 감소 상태도 아닌 점이다. 마이너스 2보다 작은 x에 대해서는 바로 전부 다 도함수의 값이 플러스니까 그러한 x들에서는 모두 증가 상태에 있었으니까 점이 점점 위로 찍히고 있었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도함수의 값이 플러스라는 값을 갖는 구간에서는 원래 함수의 그래프가 뭐하고 있다? 증가하면서 그려지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뭐가 됩니까? 네, 증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에서의 순간 변화율, 즉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되는 것이고, 그 전에서는 바로 증가를 하고 있었으니까 위에 쪽에서 이렇게 쭉 증가를 해 오다가, 자 여기서 이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여기서 뭐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함수는 모든 구간에서 뭘 하고 있었다?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뭐 마이너스 무한대, 컴마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열린 구간, 이게 이제 실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실수 전체에서 이 함수는 증가 함수가 된다. 네, 그리고 fx가 x의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이 3차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도록 하려면 바로 이 a의 값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져야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이게 이제 실수 전체에서 증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실수 전체에서 도함수의 값이 언제나 0 이상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녀석에 대한 도함수를 구해보면 3x의 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3이고,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0 이상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x축 위에 완전히 떠서 그려지거나 한 점에서 만나서 이런 형태로 그려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기 위한 그 조건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되고, 이런 경우는 이제 판별식 d가 0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바로 요 2차식에 대해서 판별식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여기는 이제 짝수니까 바로 a의 제곱 마이너스 9가 판별식이죠. 그래서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기 위해서는 a의 값이 마이너스 3과 3 사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바로 이 fx는 뭐가 된다?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 함수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문제. fx가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4x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지금 마이너스 1,1에서 이 함수가 감소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a의 값의 범위를 어떻게 정해줘야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 구간에서 이제 감소하려면 똑같은 구간, 이 구간에서 도함수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도함수를 구해보면 3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x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이 2차 함수의 값이 이 구간에서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갖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의 그래프를,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를 대충 이렇게 그리고, 어쨌든 이 함수의 값이 이 구간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값만 가져야 되니까 바로 이제 마이너스 1하고 1은 요 어딘가에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바로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여기잖아요. 여기 1에서의 함수값이 여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뭐 0이든 음수든 나오면 되고, 1에서의 함수값도 0 또는 음수가 나오면 되겠죠.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이런 값들은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네,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도함수의 값, 바로 이 도함수의 값을 구함에 있어서 마이너스 1에서의 도함수 값도 0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1에서의 도함수 값도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모든 x에 대해서 그 값은 다 음수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그래서 f-1 여기다 그대로 넣어서 계산하면 바로 마이너스 1 넣어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넣어서 이 두 개 계산한 거 마이너스 1이 되고, 이것이 일단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리고 and 1에서의 도함수값, 뭐 1 넣어서 계산하면 2a 마이너스 1 나오죠. 이 값도 역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마이너스 1과 1보다,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이 사이에 있는 모든 함수값이 뭐가 된다? 네, 0보다 작아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풀게 되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다로 이렇게 a의 값의 범위가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